여러분, 어떤 투자 종목이 제일 좋을지,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오를지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투자 생활을 해보니까 투자 종목을 공부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행동 때문에 몇 년 후에 몇 억 가지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 강의비만 1,000만 원 넘게 쓰면서 뭐가 돈이 될지 찾아 헤맸었던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20대, 30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30대 인생을 가르는 최악의 선택 첫 번째, 바로 자동차입니다. 제가 놀랐던 게 제 직장 동기들은 서울 사는데도 돈을 모으면 차부터 사길래 놀랬어요. 몇천만 원짜리 신차, BMW 5 시리즈를 중고로 사면 3천만 원이면 산다면서 사더라고요. 게다가 유지비, 보험료까지 하면 돈을 몇천만 원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도권에 살면 전세도 월세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산 친구들한테 왜 차를 샀냐고 물어보면 무적의 논리들이 항상 나옵니다. 한 번 차 사면 기본 10년은 타니까 괜찮은 거 사서 오래 타면 되지. 차 사서 젊을 때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적의 논리들이 항상 보면 흑백 논리예요. 차가 없으면 추억을 못 쌓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릴 때 잘 생각해보면 돈 쓰면서 놀았다고 행복하거나 기억에 남진 않잖아요. 그래서 차 하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의 합리화가 습관이 되면 모든 선택에 똑같이 작용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차를 사는 대신 3천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신차 사서 10년 탄다는 가정이니까 3천만 원으로 똑같이 10년 투자해 볼게요. 다들 잘 아실 만한 투자 대상으로 확인해 볼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수익률이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빼고 얘기해 보더라도 평촌에 갭 투자했을 경우 3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되고요. 나스닥에 투자하는 경우 QQQ에 투자했을 때 3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차를 샀는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꼭 차는 최대한 늦게 사야겠다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지방 살아서 차가 없으면 안 된다. 출퇴근을 못 한다. 이런 얘기요. 맞아요. 저도 고향이 지방이라서 차 없이 못 돌아다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차피 지방이 집값이 싸기도 하고 차 없으면 안 된다고 합리화하면서 요즘 테슬라 할인하는 것 같은 3, 4천만 원짜리 신차를 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동차 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렇다면 20, 30대 사회초년생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0대 인생을 가르는 최악의 두 번째 선택은 바로 전세예요. 수도권 신축 아파트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넉넉한 주차장, 차 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이케아 가서 장도 보고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보니까 매매는 너무 비싸고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 내면 되니까 비싼 전세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7억짜리 전세 들어가면 4년 후에 전세 기간이 다 됐을 때 거의 10억까지 올라서 3억을 더 구해와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 물론 그동안 집값도 더 오를 거고요. 전세금 몇 억을 올려줘도 결국 그 아파트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빌려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 계속 전세나 행복주택에 살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절대 전세 살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입주 물량 때문이에요. 표를 보시면 빨간 선은 적정 입주 물량이고요. 녹색 막대가 실제 예정된 입주 물량이에요. 제가 투자 공부하고 나서 이런 그래프는 처음 보거든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라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른 전세 가격이 또 집값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지금은 당장 편하니까 대책 없이 전세 살면 몇 년 후에 여러분은 더 먼 곳으로 쫓겨나거나 같은 지역에서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주택이 일반 전세보다 싸니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 되고 무주택이라는 조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잘 되고 더 벌면은 오히려 집을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장할수록 불이익이 생기는 집.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더 벌고 싶어도 더 모으고 싶어도 집에서 쫓겨날까봐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쯤엔 행복주택도 알아보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부자가 될 기회를 포기하고 가난을 유지해야 하는 시스템에 지원하는 것.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으로 사회초년생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바로 보험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고 보험하시는 분이 추천해준 보험 설명서인데요. 내용이 종신보험이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보험 설명을 들은 지인들은 보험을 가입하면서 몇십만 원을 추가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마냥 좋은 거겠거니 생각하고 내는 몇십만 원이 얼마나 큰 투자가 될 수 있는지 투자 공부를 하기 전까진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요. 보험사는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내는 돈을 레버리지 삼아서 빌딩 같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로 번 돈 중에 아주 적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면서 보험사와 비슷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똑같이 레버리지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3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는 것 대신 30만 원은 차라리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자가 5%라고 친다면 7천만 원을 빌릴 때 한 달에 30만 원을 내거든요. 앞에 3천만 원을 예시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빌린 목돈을 장기 투자하게 되면 사무실에 다 같이 모여서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결정 하나 때문에 10년 후엔 같은 사무실이더라도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초년생 때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람, 종신보험료 대신 이자를 내고 투자한 사람.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할 용기만 내시면 돼요. 오늘은 투자하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저도 잘하는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된 건지 공부하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바로잡아 나갔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엔 저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인정하기 싫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투자자로서 먼저 가까운 내 생활 속에서 돈이 이상한 데 투자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고 이게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투자 종목을 고르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차, 전세, 보험, 이 세 가지만 바꿔도 10년 후에 여러분 통장은 수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서 너무 돌아왔었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